제2장 급수설비 분야의 용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물의 경도 나오죠. 자, 이 물의 경도 개념, 이 경도는 자, 물 속에 다양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이라는 이런 것이 다량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물 속에 다량 포함된 이 양을 갖다가 단순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CaCO4 바로 이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죠.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입니다. 한산 표시한 것이 경도입니다. 경도. CaCO3로. 그래서 물 속에 다양한 금속의 성분들 이런 것이 포함됐는데 이것을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죠. 그래서 이 탄산칼슘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위는 보통 ppm을 쓰게 되겠죠. 이 단위 경도는 이 단위가 parts per million, 자, 이 ppm 단위를 쓰고요. 학문상은 ppm을 쓰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서는 미리그램 per liter를 씁니다. 미리그램 per liter. 1리터에 몇 그램, 몇 미리그램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pm이든 미리그램 per liter든 단위는 둘 다 100만 분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도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물 속에서 칼슘이 나트륨 예를 들어서 철 이런 것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을 경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나눌 때 2번에 연수, 3번에 경수 나오죠. 그래서 이 탄산칼슘 함유량으로 분류했을 때 물을 보통 우리가 연수하고 경수, 단물, 센물 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연수는 경도가 낮은 물이 연수고요. 경도가 높은 물이 경수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센물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단물, 경수는 센물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보통 연수는 이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경도로 표현했을 때, 자, 이 경도가 낮았기 때문에 90 ppm 이하인 물을, 그러면 1리터당 90mg 이하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 ppm 이하인 물을 우리가 연수라고 하죠. 이하인 물을 우리가 연수. 그래서 경도가 낮은 물입니다. 그래서 비누 용해가 잘 되는 것이 보통 연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머리를 샤워를 하거나 이런데 했을 때 이 때가 이제 잘 빠지기 위해서는 이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제 경도가 높은 물로서 90 ppm 이상인 물이죠. 그래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인 물을 우리가 경수라고 칭합니다. 보통 저걸 보시면 되죠. 우리가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물물 같은 경우 초원이나 데 갔을 때는 우물물이나 이런 지하수 계통들은 경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경수의 특징이 비누 용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을 해도 때가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보통 경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에 이제 사용할 때는 이 경수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게 되면 스케일 물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끼기 때문에 보일러 표면에 나중에 전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열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경수를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신 100만 분율, 100만 분율을 나타내는 단위를 4가지 대표적으로 해놨습니다. 세 가지를 해놨네. 그래서 미리그램 per 리터 단위나 그램 per 메다 삼성 1세대 몇 그램이 포함되냐?
ppm 단위가 동일하게 100만 분율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 ppm parts per million 이걸 쓰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서 이제 경도가 얼마나 나타날 때는 이 미리그램 per 리터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정수. 자, 정수는 자, 물을 갖다가 적하는 거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수죠. 정수 개념은. 그래서 그래서 수돗물을 못 믿어서 정수기 사용하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6번에 이제 폭기가 나오는데, 이 폭기. 이 폭기를 폭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폭이를 많이 씁니다. 폭기가 약간 어감이 폭력적이라 해서 폭이를 씁니다. 자, 이 폭기는 물을 갖다가 뿜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폭기는 물을 뿜어줍니다. 그러면 보통 물 속에 자 이런 탄산 제2천에 수산화 제1철 같은 항산 제1철 이런 것들은 물 속에 용해돼 들어간 철들입니다. 그럼 물 속에 용해돼 있으면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여가에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것이 바로 이 폭기입니다. 폭이라고 최근에 중등 과정 이런 데에서는 폭이란 용어를 쓰고 폭기의 같은 문장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스케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때입니다. 물때가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물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때 이 스케일. 그래서 거기는 보일러 급수 불순물이 침전해서 보일러 내면에 고착한 거 해놨죠. 쉽게 물때, 쉽게 하면 때. 이것을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구의 최저 압력 해놨죠. 자, 이 최저 압력이란 것은 이겁니다. 이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구의 최저 압력입니다. 그러면 이 최저 압력의 경우는 그 압력 단위를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이 압력 단위를 수합 보통 과거에는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 1제곱센치당 몇 킬로의 압력이 적용되냐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 메가파스칼 단위를 거의 있습니다. 이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 단위 압력을 쓰고 있고, 그래서 보통 과거에 이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를 썼습니다.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를 썼는데 보통 1kg per 제곱센치를 약 0.1로 봐주면 됩니다. 0.1 메가파스칼. 정확히 따지면 0.0987 이렇게 나가는데 약 0.1 메가파스칼로 봐주시면 됩니다. 0.1 메가파스칼. 그래서 과거에는 이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 단위를 쓰다가 압력 단위를 수압 단위를 지금은 이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시험은 그 샤워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12 시험에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오는 이게서 샤워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필요한 거니까. 근데 보통 시험적인 측면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자 이런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도 칭하죠.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순되는 밸브가 세정 밸브인데, 그래서 이는 샤워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거의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최소한 압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0.07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똥 넣고 똥칠이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0.07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압력을 갖다가 저걸로 바꾸기 위해서 이 수압을 갖다가 물의 높이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07메가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물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럼 7m의 수두가 필요해요. 수정고가 필요해요. 수두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탱크로 공급하면 최소한 물탱크가 이거보다 이 정도 높이는 있어야지 작동이 된다는 건데 물탱크가 높이가. 근데 중간에서 마찰 손실 수도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도 고려해 준 높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 이겁니다. 이 세정 밸브가 달린 변기에서는 주의하실 것이 상층에, 그래서 플러시 밸브, 이 세정 밸브가 플러시 밸브입니다. 그래서 12번에 본 플러시 밸브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사진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탁 나오고 단수되죠. 근데 이 밸브가 설치가 되면 내가 최상층인데 이 밸브가 있으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나와도 졸졸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모다나 이런 거 설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의 수두가 필요한 겁니다. 가시고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플로트 스위치 나옵니다. 자, 이 플로트 스위치가 보통 수위 조절해 주는 스위치가 플로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9번에 플로트 스위치는 이 플로트 스위치가 물탱크에서 수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물탱크에 이 수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플로트 스위치입니다. 플로트 스위치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프,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프가 나옵니다. 넘친간은 또 물탱크에 가서 보면 좀 힘드니까 일반인들은 여러분이 세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면기에 우리가 세면기에서 세면을 합니다. 이랬을 때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죠. 일정한 수위가 되면 넘어가도록 해놨죠. 거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와 같이 이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는 혹시 9번의 플로트 스위치에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양수 펌프가 계속 가동을 해서 고가수의 물을 계속 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터지더라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속 양수됐을 때 안전 수위를 확보 목적으로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넘친간이 바로 이 고가수조의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서의 고가탱크, 고가수위 안전 수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 간을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넘친간, 물을 넘치게 오버플로 되게 넘치도록 해 놓은 간이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가압 밸브. 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압이면 저압으로 일정한 압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법에 보통 가압, 압력을 줄여주겠죠. 압력이 크네. 그래서 이 가압 밸브고요. 그리고 12번 플러시 밸브가 바로 세정 밸브입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 세정 밸브, 이 플러시 밸브. 자, 이 플러시 밸브는 보통 연속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변기에 보시면 이겁니다. 물탱크, 로탱크나 탱크가 있으면 연속 사용이 안 되죠. 탱크는 보통 물탱크에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번에 크로스 커넥션. 자, 이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배관의 기구 구조의 불비불량 결과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이죠. 13번 크로스 커넥션을 간단히 줄이면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 오염 현상이라고 보면 되죠. 급수 오염 현상. 급수 오염 현상.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커넥션. 14번에 습격작용, 이 습격작용 워터 해마. 자, 이 습격작용 워터 해마의 경우는 입니다. 자, 간 속에 물이 흐를 때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죠. 여기 수전이 있었다. 자, 물을 쓰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근데 최근에 밸브들이 거의 뭔가 전자식 밸브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물이 나오다가 탁 끊깁니다. 근데 물이 오고 있었는데 수전이 이 급히 닫히니까 이 물이 와서 햇맞이를 하는 거죠. 물이 와서 쿵 하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수전 근처에서 배관에 소음이 내는 진동이 생기는 현상이 바로 습격작용 워터해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가정 주변 욕실이나 주방 주변에서 자꾸 물을 사용해서 탁 달 때 쿵쿵 소리가 난다. 이것이 워터해마 습격작용입니다. 물이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물이 와서 충격을 가하죠. 그러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것이 발생 안 하겠죠. 그 공간. 그래서 차하고 같죠. 앞차하고 뒤차의 관계 너무 좁게 가다가 갖다 콩 박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 공간을 충분히 두면 되는데, 그래서 이 습격작용 워터해마 시험에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흐름을 갖다 물의 흐름을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했을 때 얘가 소음이나 이런 충격, 압력이 상승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습격작용 워터해마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5번에 급수전. 자,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꼭지죠. 수도꼭지 급수전. 물이, 자, 그래서 급수관에 말단에 설치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게 바로 급수전이죠. 쉽게 수도꼭지들이 급수전이라 보면 될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에 급수의 조닝. 물을 공급하는데 조닝은, 자,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조닝입니다. 조닝 개념.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의 건물을 갖다가 하나의 방식으로만 공급하게 되면, 자, 보통 이 압력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 저수조의 물을 자, 이 펌프로 펌핑해 올려서 고가 수조에다가 물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내려서 씁니다. 이렇게 내려서 쓰게 되면 압력은 수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아요. 그러면 최상층에서는 이 떨어진 요 거리만큼 수압을 받고요. 하층은 이거만큼 수압을 받는, 떨어진 높이만큼 수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수압이 적을 것이고 밑에는 수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급을 하면 여기는 수압이 너무 약해서 사용에 지장이 있고 여기는 수압이 너무 커서 사용의 지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존을 나누는 거죠. 이걸 몇 개 존을 나눠서 공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하나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펌프로 탱크도 설치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펌프 이렇게 해주세요. 존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존을 나누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존, 요 펌프는 여기 존에만 공급하고, 요 펌프는 여기 존에만 공급하고, 요 펌프는 여기 존에만 존 지역을 나눠서 공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급수 조닝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도 같이 조닝을 하고요. 공조도 조닝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닝의 목적은 보통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압력은 수압은 저층부가 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층부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져요.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또는 우리가 고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을 나누어서 해주는 걸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이제 펌퍼가 나오는데 왕복 펌퍼는 이런 실린더나 피스톤 같은 이런 것이 실린더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공급해주니 왕복 펌퍼. 원심 펌퍼는 임펠러, 회전차가 있어서 임펠러가 돌아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걸 원심 펌퍼, 영어로 센츄리 퓨칼 펌퍼라고 하죠. 보통 와금 펌퍼라고도 칭하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펌퍼들이 거의 원심 펌퍼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양수해 줄 때 쓰는 것들이 원심 펌퍼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번에 임펠러. 자, 임펠러가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이 저거라 보시면 되죠. 날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회전 펌퍼, 원심력 펌퍼다 보니까 이렇게 날개가 있죠. 그걸 임펠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자 풋드밸브. 자 20번에 풋드밸브는 원래 영어로는 풋밸브인데 보통 교수님들이 풋드밸브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풋드밸브는 흡입구입니다. 빨아들이는 흡입구 부분이다. 흡입구. 자 펌퍼가 있을 때 자, 이 흡입관,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관이 있을 거고요. 내뱉는 토출관이 있습니다. 토출관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끝부분에 설치, 여기 흡입구. 이 흡입구를, 우리가 풋드밸브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흡입구, 이 풋드밸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 흡입관 내에 물이 차 있어야 돼요. 물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펌퍼가 가동해서 이 공기를 다 빨아내고 나서 물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흡입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야지만 항상 사용했을 때 바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차 있도록 하고 나중에 찌꺼기 같은 거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풋드밸브 흡입구 부분입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급탕 설비. 자, 이 급탕은, 자, 이 급수는 우리가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거,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또는,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차가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게 급수 설비고, 이제 급탕은 이제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관련된 것을 우리가, 급탕 설비라고 칭하죠. 그럼 이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걸 이제 급탕이라고 1번에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급탕 설비는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총칭해서 그럼 배관도 필요할 거고 기구도 필요하고 뭐 밸브 이런 거 필요하죠. 총칭해서 급탕 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등점은 끓는 점을 보통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비등점. 뭐 보통 순수한 물은 표준기압에서 보통 100도씨에 끓죠. 그런데 보통 이 물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죠. 그래서 대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근데 대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산지대나 산악지대에 갔을 때는 대기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밥솥 위에 돌멩이를 갖다 딱 얹어가지고 압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서모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서모스탯은. 그래서 서모스탯 개념은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다리미에 전기 다리미에서 일정한 온도 이상 나오면 옷이 탈 수 있으니까 일정 정도 되면 서모스탯에 의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모스탯은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보통 편의점에 가서 보통 이 컵라면을 많이 드시죠. 그러면 거기 물을 데우고 있죠. 그러면 걔가 항상 물을 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온도로 떨어지면 다시 데우고 탁 불 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것이 아마 서모스탯에서 자동 온도가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팽창탱크. 자, 팽창탱크. 이거는 시험에도 출제가, 급탕설비에서 이 시험에 출제가 됐던 파트였죠. 그래서 이 팽창탱크, 이 팽창탱크라고도 하고요. 예, 중력탱크라고도 해요. 중력탱크라고도 칭합니다. 자, 이 팽창탱크, 중력탱크는 이겁니다. 자, 물은 끓이게 되면 부피 팽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물은 4도씨 물이 최소 부피면서 밀도는 최대가 되는 것이 4도씨 물입니다. 그런데 이 4도씨 물이, 자, 이 100도씨 물이 되면 이때 어느 정도 최적 팽창이 발생합니다. 약 4.3%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최적 팽창이 생기고, 다시 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가 되면, 수증기가 되면 이때는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겨요. 1700배 최적 팽창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 압력이 생기면 위험하죠. 어디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팽창탱크입니다. 팽창탱크. 그래서 팽창탱크, 중력탱크는 보통 이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팽창탱크는 저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연탄 보일러 시절에 보일러 위에 요만한 물통이 있었죠. 그것도 팽창탱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됐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팽창탱크입니다. 중력탱크. 그래서 이 팽창탱크는 물의 팽창을 흡수해주는, 그 이상 압력 흡수해주는 탱크. 그래서 팽창탱크라고 칭한 겁니다. 그리고 자, 6번 이제 순간 온수기.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가스 순간 온수기가 있고, 전기 순간 온수기가 있죠. 그러면 가스 순간 온수기하고 전기 순간 온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배관의 일부분을 데웠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스 순간 온수기하고 이제 이 전기 순간 온수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스 순간 온수기는 배관을 직접 가열을 보통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스 이 버너로 해서 직접 물을 가열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작죠. 그래서 설치 장소가 조금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배기를 꿀뚝을 별도로 이렇게 연통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전기 순간 온수기는 전기로 물을 데우다 보니까 빨리 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 저장 탱크를 조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데워서 가열한 걸 순간 온수기. 그래서 순간 온수기를 순간적으로 물을 데워서 쓴다 해서 온수기라 해서 순간 온수기, 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데운다 해서 즉시 탕배기라고도 칭합니다. 즉시 탕배기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의 다이어프램 밸브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에 이제 단간식과 순환식, 이제 배관 방식에 따라서, 자, 단간식은 일간식이라고도 하고요. 1.5 시대. 그래서 이 단간식과 이 순환식을 복간식이라고도 합니다. 복간식. 이간식이죠. 차이점은 이거죠. 얘는 공급관만 있는 거죠. 공급관.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공급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관이니까 급탄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극간, 급탄간만 설계한 것이 단간식입니다. 그런데 순환식, 복간식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바로 공극간인 이 급탄간도 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바로 한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관이 설치가 된 겁니다. 한수관, 순환관이 이 반탄간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은 순환식, 복간식이고, 단간식은 공극간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간식 그리고 순환식. 차이점은 보통 배관 길이가 길 때는 순환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간식의 경우는 공극간만 있기 때문에 되돌리는 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식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내려가도 다시 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간식은 소규모 건물에 쓰면서,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규모의 건물에 쓰면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쓰는 방식이 단간식입니다. 보통 15m 이하로 짧을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보통 단간식입니다. 그 반면에 이 순환식, 복간식은 얘가 이제 대규모 건물은 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건물에는 이걸 채택하죠. 그래서 15m보다 이제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보통 순환식, 복간식을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 복간식을 쓰게 되면 공극간하고 순환간의 배관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극간이 길고요, 순환간이 짧다 보니까 각 탕점마다 압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균등하게 온수가 배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곳은 온수가 많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어떤 데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을 되돌리기 위해서 공극간하고 순환간 길을 거의 같게 처리해서 역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10분의 역함수, 바로 리버스 리턴 배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순환식, 복간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낸 것이 역함수 배관 방식입니다. 리버스 리턴 방식. 이것은 온수를 순환을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이 역함수 배관법이 나중에 탄생이 된 거. 그래서 일단은 이 순환식의 계통 중에서 배관을 좀 더 길게 해서 역으로 함수한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거기 역함수 배관법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공기 빼기 밸브. 이것도 이제 시험 개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공기 빼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는 여러분들이 그죠? 에어가 차게 되면, 공기가 차면 난방을 하도 난방이 안 따뜻하죠? 그러면 보통 급탕에서 에어가 차게 되면 이 물의 흐름이 나빠지죠? 그래서 이 공기를 제거함으로써 물의 온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공기를 빼주는 밸브가 공기 빼기 밸브, 에어를 빼주는 거죠. 에어 빼주는 거. 보통 굴곡 배관이 되면 일반적으로 굴곡 배관 같은데 공기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 에어를 빼주는 것을 공기 빼기 밸브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12번하고 13번이 대표인 신축 염새의 종류인데, 대표적인 것만 해놨습니다. 이 스위블 조인트 나옵니다. 스위블이, 조인트니까 이음이죠. 스위블 이음 또는 스위블 조인트라고 합니다. 스위블. 그래서 스위블 이음 또는 스위블 조인트. 이거는 보통 엘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두 개 이상 엘보. 엘보는 배관을 굽힐 때 쓰는 우리가 배관 부속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배관을 갖다 이렇게 굽힐 때 쓰는 거죠. 여기 배관을 하나 끼우고 여기 배관을 끼울 때 여기 이제 90도 엘보인데 여기 이제 엘보죠. 엘보는 배관을 굴곡할 때 쓰는 것이 엘보라는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해 최소한 이걸 2개 이상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인트 이음을 엘보로 이음을 한 것이 바로 스위블 이음, 스위블 조인트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13번에 신축 곡간, 익스펜션 자 밴드에는 신축 곡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분간이죠. 곡간. 그래서 신축 곡간을 루프형 이음이라고 칭하는데, 루프형 이음. 그래서 자, 이 구분간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간을 이런 식으로, 이런 구분간을 현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이 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이걸 흡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축 곡간, 신축을 흡수하게 해서 자, 이거죠. 뜨거운 물이 갔을 때는 약간 팽창할 것이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식으면 차가운 물이 되면 자, 반대로 자, 줄어들겠죠. 그런 것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신축 이음새인데, 이 신축 곡간을 보통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4번에 팽창간. 자, 이 팽창간은 안정간이라고도 하고 도피간이란 용어도 씁니다. 물은 끓이게 되면 자, 이런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우리가 도피시켜주는 간입니다. 도피시켜주는 간. 그래서 물의 팽창 같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간이라 해서 도피간, 또는 물의 팽창을 흡수해 준다 해서 팽창간이라. 그래서 왜 안정간이라 하는가 하면 얘가 그 안전밸브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간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물의 팽창과 같은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자, 간을 팽창간이라고 칭합니다. 팽창간.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물이 이제 팽창이 됐다. 물을 끓인 팽창이나 이런 이상 압력이 생기면 이것을 흡수해서 도피시켜서 팽창 탱크에 연결해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팽창간, 안정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4장 배수 및 통기 설비와 5장 오수 처리 설비 이 분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